함께할 전문가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대중문화 전문 기자시죠. 강일홍 기자, 손정혜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조금 전에 이제 나양욱 전 기획관이죠. 네. 국회에서 이제 발언한 거 그것도 보셨는데 오늘 파면을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넘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육부 입장은요, 파면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다가 건의하는 겁니다. 예. 건의. 이제 물론 교육부 자체 내에서는 파면하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파면시켜 주십시오 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다 이제 올린 거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결정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빨랐어요. 네. 어제 뭐 이 국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뭐 조사를 하고 같이 계셨던 분들 서면 조사하고 뭐 이랬다는데 굉장히 신속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빨랐지 않나 또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징계라는 것도 절차를 좀 따져야 되거든요. 파면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인사혁신처도 징계를 열어야지만 되는 거고 맞아요. 예. 조금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또 하필이면 그냥 징계를 요구해도 되는데 굳이 또 파면을 요구했다라는 게 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해는 하지만 또 이게 또 파면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이거를 또 혁신처에 얘기를 하면서 파면해달라고 요청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징계위원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파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사실은 파면, 뭐 해임, 강등, 정직 이제 중징계인데 사실은 파면 정도 되려 그러면 심각한 어떤 범죄라든지 심각한 수준이 돼야 되고 그 발언이 사실은 잘못된 거는 맞지만 일단은 징계를 하는 것도 형사 절차하고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이 판사하고 비슷하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파면해달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그냥 징계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동감하세요? 어차피 이거는 파격이에요. 원래는 교육부에서 중징계니 경징계니 이 정도만 뭉뚱그려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구체적인 징계의 내용, 파면, 강등, 뭐 정직 이런 거를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 중앙인사위원회 저 징계위원회 저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 사항이 워낙 얼마나 다급하니까. 심각하다고 예. 느꼈으면 그걸 위반해가면서 구체적인 징계를 요구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법률적으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파면까지 나오는 경우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현재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히 크고 사실은 다른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적 가치가 교회의 기회의 군도, 그러니까 교육만큼은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교육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이런 잘못된 헌법에 위배되는 정신을 설파하고 다닌다는 점이 국민들한테 확인이 된 이상 교육부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일을 시킬 수 없다. 만약에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계속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온 교육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것들,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나 우려가 있을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심을 안심시키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좀 중징계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썼던 단어가 대중이 아니라 민중이에요. 예. 예? 또 왜 민중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사실 민중과 대중이라는 건 개념적으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참 궁금한데 어제 약발이 없었던 모양이죠. 막 울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이 사건은 이제 국민 감정 자체가 워낙 아까 말씀하셨던 파격이고 고위공직자가 저렇게까지 말을 한다. 과거에 위정자들이 예를 들면 우민화 정책을 한다든지 3S 대표적인 3S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가지만 직접 본인의 입으로 그 조선 후기의 그 문신 윤기라는 분이 무명자집이라는 책에 무슨 말을 했냐면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된다. 입이 뭐든 하는 입으로 비롯돼서 된다. 그런데 사실 이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저런 말을 그것도 기자 앞에서 저렇게 했다. 물론 그 상황은 좀 보도가 되는 과정은 또 별개이겠지만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생각이 저렇다는 것은 엄청난 그 국민 감정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요, 예. 헌법 11조 특수신분을 창설하는 거 금지 조항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직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머슴이에요. 그렇지 글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머슴이 주인을 모독하는 하극상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사실 법이나 무슨 뭐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규율, 잣대를 들이대기에도 부담이 가는 정도의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요. 징계유예 회부되기 전에 본인이 빨리 사표 내고 나갔어야 돼요. 근데 어제 그랬잖아요. 사표 내고 낼 싶어도 못 수가 낸다고. 없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거지기 직전에. 불거지기 직전에. 네. 다만 이제 이 만약에 혹시 파면 결정이 났을 때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이나 소청심사위원회에 너무 중한 징계 결정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감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어떤 정서라든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자신이 비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이 잘못됐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추후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감경시켜달라는 소송이나 이런 제기는 안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나마 마음의 빚을 갚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개 돼지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로부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럼 개 돼지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게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안 되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퇴직금의 절반을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직금은 사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절반은 본인의 월급에서 쪼개서 내는 거지만 절반은 소위 말하는 국가에서 개돼지가 주는 겁니다. 개돼지가 주는 걸 이제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흔히 뭐 국가 정체성이 어쩌고 공무원 뽑을 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현재 공무원 임용 시스템으로 그거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행정고시 빨리 어릴 때 돼가지고 저렇게 승승장구해서 올라갔고 정책기획관이라면 교육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고 정말 뭐 조금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차관이라든지 뭐 또 수장도 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자리에 갈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승진이나 인사 시스템에서 걸러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과연 나양욱 정책기획관 혼자밖에 아닌가? 딴 사람 또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점 봤을 때는 공무원 사회 전반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으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요. 이 지금 행시 시스템 보면은 이게 이제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 면접을 하루 종일 보거든요. 네. 하루 종일 보는데 이제 한 대여섯 명 들어와서 하루 종일 보는데 그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사람의 인성이 물론 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하루 종일 본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인성이 다 보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좀 어떻게 그 고위공무원 리크루트 이 충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승진 제도가 있지 예. 않습니까? 승진. 승진을 할 때 아하. 채점이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 국민의 진짜 봉사자, 국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관리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국민들이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 양식, 이상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재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너도 나도 같이 보호해주고 우리 모두 한 배의 연대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 조만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덮어주려고 하고 사실은 저 자리에서 술자리에 사실은 교육부 공무원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발언을 제지하지 못한 교육 공무원들 아니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과장이 어떻게 국장이 해야 돼? 아니 그럼에도 무슨 말씀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날아가진 그럼에도 않겠지만. 불구하고 위계 질서보다는 헌법 가치에 배치되는 이런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그 발언을 했을 때는 하극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용기가 공무원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두 가만히 있다는 것은 동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강력한 문제 제기를 같이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 고위 공무원들이나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혹시나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1%, 아닌가. 99%. 혹시 이런 얘기들을 은연중에 해왔기 때문에 기자들과 만나서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은 1%, 99%안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이 쭉 그걸 다시 복원한 맥락을 기사를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저도 전 나양
나영욱 전 기획관의 얘기를 믿고 싶습니다만 사실은 이분의 얘기가 전혀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아 갑자기 영화 대사를 왜 했는지, 예? 뭐 논쟁 중에 또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무슨 논쟁 중에 나온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혹만 오히려 더 키운 그런 그 해명이지 않았나 이런 본인 생각이- 소신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제 뭐 국회에서도 해명을 했지만 횡설수설한 부분이 좀 많았고 또 치중 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은 술 취해서 과음해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게요, 이제 항상 공직사회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2년 네. 했지만요. 공무원 세계는 이제 전부 국가관이거든요. 투철한 국가관. 근데 이 국가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특정한 부류에 있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국가관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릇되고 이 굴절된 국가관이죠. 근데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진짜 교육을 시키고 머릿속에 해줘야 되는 건 주종관계 가르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이 주종관계에 대한 이 그 공직 그 관이 사실 우리나라가 좀 미진해요. 예. 네. 그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예. 개 돼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래서 만일 그 개 돼지로 바라봤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 그러면 뭐 개 돼지들이 사는 우리가 되느냐라는 자조 섞인 그럼요. 얘기도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영화 대사 여러분 혹시 내부자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중은 개 돼지들이다. 그죠? 네. 그다음에 좀 짖다가 알아서 예. 나중에 조용해진다. 예. 조용히 알아서 조용해진다. 잠잠해진다. 네. 이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또 지나가면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는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